안녕하세요, 로사쌤입니다. 오늘부터 영진닷컴 이기적 시리즈와 함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시험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자주 출제되는 10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는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일반입니다. 컴퓨터 일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의 사용법, 시스템의 설정,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엑셀의 사용법입니다. 자료의 입력과 편집, 수식과 함수, 데이터 관리, 차트, 매크로에 관한 내용을 필기 문제로 푸는 것입니다. 엑셀에 익숙하다면 훨씬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필기와 실기를 함께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 파일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바탕화면에 만들어두는 아이콘입니다. 실행 파일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실행 파일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한다고 해도 연결된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그 외에도 확장자가 LNK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Ctrl Shift를 누른 채 바탕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살펴볼게요. 한글 윈도우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바로가기 아이콘의 왼쪽 아래에는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된다. 맞습니다. 2번,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연결된 실제의 대상 파일도 삭제된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 창에서 연결된 대상 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오른 버튼 그리고 속성을 눌러보시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 등의 순으로 정렬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오른 버튼 누르시면 정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지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휴지통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휴지통의 역할은 삭제한 파일을 임시로 보관해서 복원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지통에 관한 문제는 어떤 경우에 복원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완전 삭제되는 경우는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에 저장한 파일을 삭제했을 때, 그리고 도스 모드에서 삭제했을 때,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지통 비우기를 한 경우 당연히 복원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한 파일은 복원이 가능하지만 Shift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한 경우에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완전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또 휴지통 속성, 그러니까 휴지통에서 오른 버튼을 눌러서 속성 메뉴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는 옵션을 선택했을 때는 파일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완전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내용은 하드디스크의 공간이 부족할 때 휴지통 비우기를 실행하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때 하드디스크의 공간은 확보할 수 있지만 메모리의 부족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실행할 수 없다는 것도 요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살펴볼게요. 1번, 다음 중 파일 삭제 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이라고 했습니다. 복원이 가능한 경우를 찾아야 합니다. 1번,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삭제한 경우 당연히 복원이 가능합니다. 2번,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3번,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을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한 경우, 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4번, 휴지통 속성에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를 선택한 경우, 당연히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세 번째, 컴퓨터의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컴퓨터이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목적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컴퓨터의 장점을 혼합한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컴퓨터입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디지털 데이터, 숫자와 문자 같이 셀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 회로와 사칙 연산을 사용합니다. 다만 연산 속도가 느리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한도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듯이 기억장치와 프로그램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날로그 컴퓨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전류와 온도, 속도와 같은 연속적인 물리량을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증폭 회로와 미적분 연산을 사용하고 연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밀도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고 기억장치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살펴볼게요.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1. 부호화된 숫자와 문자, 이산 데이터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2번. 산술 논리 연산을 주로 한다. 맞습니다. 3번. 증폭 회로는 바로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3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4번. 연산 속도가 아날로그 컴퓨터보다 느리다.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료의 단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컴퓨터에서 다루는 자료의 단위의 종류와 크기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비트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진수에서 0과 1을 나타내는 한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가 4개가 모이면 4비트를 바로 니블이라고 합니다. 니블은 4비트이기 때문에 2의 4승, 1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문자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8비트이기 때문에 2의 8승, 256개의 자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과 숫자는 1바이트를 차지하고 한글과 한자는 2바이트를 차지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를 바로 워드라고 합니다. 워드는 기본적으로 4바이트를 의미하고 하프워드, 절반은 2바이트, 더블워드, 2배는 8바이트가 됩니다. 파일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는 필드라고 합니다. 아이템 또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필드가 모이면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가 모이면 파일, 파일이 모이면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바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맞습니다. 영문자와 숫자는 1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하고 한글 및 한자는 2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3번. 1바이트는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이다? 네.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는 조금 전에 워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은 3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그리고 1바이트는 8비트이기 때문에 2의 8승,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트맵과 벡터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비트맵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방식이고, 벡터는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비트맵 방식은 점을 찍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확대했을 때 부드럽지 않은 계단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벡터 방식은 점과 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를 하더라도 그림이 깨지지 않고 예쁘고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다만 비트맵 이미지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적 이미지 표현이 용이합니다. 벡터 방식은 그래픽 확대 축소 시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나 고해상도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맵 형식의 확장자들은 BMP, JPG, PCX, TIF, PNG, GIF 이러한 형식이 있고 벡터 방식은 AI, WMF, CDR과 같은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살펴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한다. 바로 이 방식은 벡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맞습니다. 파일 형식에는 BMP, GIF, JPG가 있습니다.
4번,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는 바로 비트맵 형식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일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5문제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 자주 출제되는 5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